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이 비디오에서 좀 다뤄볼 내용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벌써 10개월 정도 됐는데 2달 정도 남았어요. 1년이. 시간 진짜 빨리. 암튼 스페인에서 살려면 이건 꼭 했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바르셀로나에 계시는 분들이 이건 했으면 이득이다,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리스트업을 해봤어요. 되게 많은데요, 근데 5가지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일단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 비싱이라는 바르셀로나 따릉이죠. 따릉이를 꼭 등록하시면 완전 개이득이에요. 1년에 한 50유로 선에서 아마 이용할 수 있는데, 일단 그렇게 신청을 하면 일주일 정도 걸려서 카드가 와요. 근데 카드를 받고 나서 이제 카드를 태그해서 자전거를 타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어플리케이션에 비싱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서 그렇게 이용을 할 수도 있거든요. QR코드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했어요. 자전거로 다 다닐 수 있어서. 바르셀로나는 특히 이렇게 왜 도시마다 막 언덕이 많고 어떤 도시는 이렇게 평평하고 도시마다 되게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바르셀로나는 진짜 자전거 타기 진짜 좋은 도시인 것 같아요. 뭐 약간 외담으로 막 바르셀로나 시장이 뭐 유일하게 잘한 일 중 하나가 그 자전거 도로를 만든 거다, 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른 것도 잘했겠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극찬을 하는 자전거 도로들이 되게 많아요. 고양이 올라왔다. 냥. 비싱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도 있고 그냥 자전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인사나 할까? 그러니까 고양이랑 안 친해요. 왜냐면 저는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치만 이렇게 또 있으니까 귀여운데 호기심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고양이는. 아무튼 그런, 무슨 얘기했지? 전기 자전거도 있고 메카니컬 자전거도 있어요.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게 한 50유로 정도 돼요. 바닷가를 가려면 꽤나 가거든요. 내려가는 길은 자전거, 그냥 메카니컬 자전거 타고 가고, 올라올 땐 전기 자전거 타고 오고. 그리고 특히 이건 꿀팁 아닌 꿀팁이지만, 술을 먹고 그 대중교통이 다 끊겼을 때, 근데 술을 막 많이 먹진 않았었죠. 비싱 전기 자전거를 타면은 진짜 그 어느 대중교통보다 빨리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게 난 너무 좋더라고. 너무 예쁜 바르셀로나를 자전거를 타면서 구경할 때 진짜 훨씬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이 도시들을. 두 번째는 약간 소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목욕탕 가는 걸 그렇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저는 그 씻는 게 너무 한국에서 씻는 것처럼 그런 시원한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샤워 부스가 있는 데가 있고 아니면 뭐 욕조 있는 집에서도 살아봤는데 아무튼 다 시원치 않아. 저는 목욕탕을 가야 되겠는 거예요. 목욕탕을 찾아보니까 그게 없지, 우리나라 같은. 근데 스파가 있는 헬스장이 있다는 소식을 룸메한테 들었어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세메스트레라고 하는 6개월 단위로 끊으면은 훨씬 싸게 끊을 수 있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되게 좋더라고요. 메트로폴리탄 헬스장이에요. 근데 그 헬스장에 가면은 스파가 딸려 있어요, 수영장이랑. 근데 그 스파를 수영복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당연히. 헬스장을 이용을 하고 그 샤워를 하고 이제 그 스파에 들어가면은 제가 생각했던 씻는 느낌, 그게 좀 나더라고요. 딱 씻었다, 약간 너무 개운하네, 내 모든 더러운 걸 다 벗겨냈어,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헬스장이 만약에 한국에 있다고 치면은 진짜 막 10만원 넘어가 2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달에. 근데 이 헬스장은 제가 싸게 끊어서 7만원? 그 정도 선으로 끊었고, 지금 저는 스페인 와서 사실 제가 2번째라고 말씀드렸지만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요. 물론 다 케바케죠. 근데 저는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목욕, 운동보다 목욕 때문에 끊었어요, 사실. 그리고 헬스장은 두말할 필요 없이 너무 좋고, 땀 냄새도 많이 안 나고 넓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지점마다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그라다 파밀리아 지점에 등록을 해놨지만 나는 플라사 에스파냐에도 갈 수 있고, 또 도시를 넘어서 마드리드에 있는 메트로폴리탄도 갈 수 있고, 이런 운동 헬스장 경험해야 되지 않겠나? 경험하는 게 많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했죠. 물론 비싸요. 사실 한국 가면 전 이 헬스장이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런 헬스장을 끊을 돈이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한 몇십만 원 할 텐데. 암튼 너무 좋았어요. 6만원, 7만원 정도 여력이 되신다면 이 세메스트를 6개월 단위로 끊으시거나 아니면 1년 단위로 그냥 오자마자 끊으면 너무너무 좋죠. 강추예요, 강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근데 여기 사람들을 돌아다니다 보면은 너무 어디를 발라당 잘 누워. 일단 사람들이 뭔가 시간이 있으면 다리를 이렇게 꼬고 책을 이렇게 본다던가 아니면 그냥 잔다던가 혼자. 난 그런 것들을 너무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고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남들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면 다 가능한 거잖아요. 그때 필요한 게 돗자리와 비치타올이죠.
말레홉에서 비치 타월을 샀어요. 여름에는 코스타브라바에서 쓰고 또 맨날 이렇게 주머니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늘리면 바로 묶어지는 그런 거 안에 비치 타월 하나만 넣어서 그거랑 핸드폰만 들고 책이랑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잔디밭 보이면 눕고 그리고 코스타브라바, 시체스 그리고 여기 시우다데아 공원 또 호암미로 공원 또 호암미로뿐만 아니라 몬주익 쪽에 가면 또 아무데나 잔디가 다 있으니까 다 거기서 누워서 이것저것 하면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한 번은 몬주익에서 이제 영화를 벽에다가 싸서 보는 그런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비치타월 들고 가서 피크닉처럼 이렇게 누워가지고 영화 보고 와인도 마시고 음식도 먹고 바르셀로나에서 도시를 향유하면서 좀 휴식을 즐기려면 아무튼 필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약간의 철판? 아무도 누워있지 않는 잔디에 들어가서 혼자 누울 수 있는 그런 철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태닝도 많이 하죠. 바닷가에 가서 있다가 이제 저는 수업이 한 막 5시 때쯤에 있었어요. 오전 시간에 잠깐 수업하고 친구 만나서 바닷가에 누워있다가 태닝 좀 하고 그 수영복을 그대로 위에 옷을 입고 그 비치타월 싸서 수업하러 갔어요. 이런 삶을 너무 서울에서 일할 때 꿈꿨었거든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보다 훨씬 돈은 못 벌고 훨씬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즐기려면 일단 이런 돗자리, 비치타월 이런 건 항상 위에서 들고 다니면서 어디든 철푸덕철푸덕 누워보는 거죠. 너무 좋아요. 네 번째는 생활정보. 그냥 여기에서 사실 매일 사 먹을 수가 없잖아요. 물론 저는 요리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제가 뭐 비싸기도 하고 음식이. 근데 그러려면 장을 봐서 집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장 볼 때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제일 문제가 여긴 항상 물을 떠날라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와야 되는 거지. 사와야 되는 거지. 물을 페트병을 이렇게 사서 날라야 되는 작은 페트병은 또 자주 사러 가야 되잖아. 8리터짜리 뭐 이런 걸 사요. 이렇게 약간 꽂는 것처럼 생긴 건데 그거보다 좀 작은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사고 막 이러려면 힘들죠. 그걸 들고 오기가.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그 까리또라고 까르로의 디비니티로 축소사인데 그거를 이제 사서 내가 필요한 걸 다 사는 거야. 장바구니가 없었을 땐 못 샀던 물, 세탁세제, 각종 무거운 액체, 음료들, 샴푸 이런 거를 다 주워 담을 수 있죠. 나는 까리또가 있으니까. 진짜 처음에는 손가락 끊어준 줄 알았어요. 그 비닐봉지를 엄청 많이 들면 이렇게 손가락이 자국 나잖아요. 그거 너무 힘들었는데 한 번은 그러다가 엘베가 고장이 나고 말해서 진짜 너무 그런 나날들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 까리또를 사면은 어디든지 갈 수 있죠. 까리또는 저는 엘코르테 잉글레스에서 샀는데 접을 수 있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접을 수 있는 걸 사서 바로 그 옆에 있는 메르카도나에서 장을 보고 그거를 들고 이제 집으로 왔는데 부서졌어. 제가 결국 산 거는 엘코르테에서 행사할 때 10유로인가 12유로 주고 득템한 거예요. 그냥 제일 무난한 파란색. 사실 5번째로 꼽으려는 게 미덥이에요. 미덥 약간 한국에서도 있죠. 근데 저는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한국에서 사용해보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미덥을 이제 애들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맨 처음에 제가 스스로 찾았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를 만들려고. 혼자니까. 그래서 미덥을 가서 친구를 만났죠. 지금까지 정말 잘 지내고 있는 유일한 나의 여자 외국인 친구 도라. 헬로 도라. 도라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동성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남자인 저는 여자니까 이성 친구들은 쉽게 다가오죠. 물론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뭐 처음에 그렇게 궁금함,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건 남자 이성 친구들이 진짜 많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친구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약간 썸같이 그렇게 타다가 빠이 하는 경우도 있고 계속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여자인 친구들을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걸 미덥에서 찾았죠. 저는. 그래서 이제 그때 죽이 잘 맞으면 우리 같이 밥도 먹고 막 고민도 나누고 그런데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특히 저는 외국인이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외국인의 심정은 외국인이 제일 잘 아는 거니까 한국인의 심정을 한국인이 알긴 하지만 내가 여기서 한국어를 하러 온 게 아니니까 뭐 영어든 스페인어든 상관없어. 웬만하면 이 외국어를 하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좋고 그 중에서도 진짜 약간 스페인 사람이랑 친해지면 정말 좋지만 저는 아직 안타깝게도 없어요. 그냥 학생들밖에 없어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있지만 이게 막 개인적으로 막 모든 걸 다 털어놓고 막 이러긴 약간 걔들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얘기를 안 했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안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안 나가다가 또 심심하죠? 그러면 다른 걸 좀 찾아. 이벤트 브라이트라는 어떤 모임, 언어 교환 모임 같은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얘기를 해보면 진짜 재밌죠. 근데 물론 처음에는 혼자 가야 되겠죠. 혼자. 왜냐면 난 여기 혼자 왔으니까요.
혼자 가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이제 점점 언어도 나오게 되고, 바르셀로나에 살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서울로 부산으로 일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또 있고, 그리고 뭐 바르셀로나 근교 지로나 아니면 뭐 마달로나 이런 데 사는 사람들도 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저는 그러면서 이제 테크놀로지 쪽의 분야에 너무 관심이 처음에 있었으니까 나는 이렇게 취업이 안 될 줄 몰랐지. 그런 정보도 얻고, 막 명품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뭐 마케팅 회사 그런 다니는 애들도 있었고, 대학에서 강사를 하는 애들도 있었고, 그 캐나다에서는 스페인어를 가르치고 여기에서는 스페인에서는 프랑스어를, 퀘벡이었거든요. 프랑스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가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요, 어릴수록, 저는 20대 후반이지만 물론 한국에서는 이제 아무튼 20대 후반이지만 그 20대 초반으로 갈수록 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점은, 진짜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은 제품을 정말 잘 만들죠. 그렇지만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매력을 아시아권에서 한국 사람들 뒤지지 않는, 너무 좋아하고 한국 사람들이라고, 한국인이라고 하면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기대를 품고 가르치라는 건 아닌데 그럼 오히려 실망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한국에 대해서 확실히 너무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궁금증, 호기심, 그리고 우리나라는 문화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사람들의 문화, 우리가 물론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우리나라가 너무 경쟁 사회에서 살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가꾸는지, 그런 연예인들 문화에서 비친 한국 사람들의 스타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한테, 한국에 직접 가봤는데도 혹시 그렇더냐, 약간 나는 환상을 깨주고 싶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갔다 와도 그렇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건 정말 너무 좋은 신호이고, 한국 사람들이 어떤 얼굴이 아니라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패션뿐만 아니라 피부 케어, 아니면 어떤 스타일링, 그리고 언어의 느낌에서 오는 전문적인 느낌도 있대요. 약간 여러분도 처음에 오셨을 때 물론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고 철판이 필요하지만, 저 처음에 미덕 갔을 때 민망한 그런 게 있었어요. 처음 가서 친구를 한번 만나고 나니까 그 친구랑 다른 미덕을 가게 되더라고요. 여기저기 같이 단체로 어디 놀러 가는 것도 많고, 약간 동아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바에 가서, 바에서 만나서 맥주 한 잔 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친구를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그러기도 했고요. 물론 이렇게 해서 5개예요. 하지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사실 공부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공부를 하면 얘기하는 것도 공부지만 델레 시험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물론 집에서 나는 룸메들도 있고, 도서관을 이 동네에 있는 모든 도서관을 다 방문을 해보세요. 다 공짜예요. 그리고 전 대학교 도서관도 한번 가봤는데 들어가지더라고요. 저는 막을 줄 알았는데, 학생증 같은 거 우리나라 막잖아요. 근데 여긴 다 오픈되어 있고, 뭐 도서관이 어디예요? 라고 하면 한치의 뭐 의심이나 한치의 어떤 망설임도 없이 이쪽이야 이렇게 바로 얘기해줘서 저도 바로바로 갔죠. 그 스토리에 올렸더니 어떤 친구가 너 여기 왜 들어가 있었어? 이러는 거예요. 외국인이었는데 들어가시던데? 그래서 아 그래? 그래서 걔도 들어갔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을 다니면서 처음에 솔직히 시간 주기 아깝잖아요. 물론 근데 왔는데 만날 친구도 없고, 그러면 저도 그냥 만날 친구 없을 때 책과 그냥 도서관 노트북을 들고 도서관을 갔어요. 도서관에 가면은 어떤 사람들은 괜히 막 말 걸면서 가방 맡아달라고 하면서 인스타 친구가 된 적도 한 번 있어요. 참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무튼 한국 사람들은 멋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오픈마인드로 다가올 때 저희도 같이 오픈마인드로 다가가면 친구가 되면 된답니다. 그렇게 막 솔직히 인종차별로 고민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는데, 인종차별이 있죠. 어디서든 진짜 병신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만 생각하기에는 여기 있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런 건 빨리빨리 잊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만 집중을 많이 하면은 너무 재밌어요. 재밌기만 해요.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바르셀로나에 살면서 어떤 것들이 잘했다고 생각되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제발 유용한 정보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막 너무 느리게 올리지만 영상 올릴 때마다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또 봐요. Presita, tienes que saludar. 안녕.